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분위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발권을 다 마치고 여행을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유튜버와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좋은 루트들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루트를 추천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발권을 마치신 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과 어떤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이런 팁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 유럽 루트 관련해서 유용한 팁들도 몇 가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일단 발권이 마무리되셨으면 이 마일런을 좀 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권된 항공편 중 유럽 보너스 적립이 가능한 모든 항공편들을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우선 SAS 어플 설치하시고 여러 사이트에서 그 발권하신 항공편의 예약번호 6자리와 영문 성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여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항공편을 누르시고 가운데 시간을 눌러보시면 상세한 일정과 부킹 클래스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 항공편이 적립되는 클래스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적립이 안 되는 클래스라면 취소나 변경하신 후 다시 예약해주세요. 다음으로 복잡한 항공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약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플라이티 앱을 필수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앱은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구독을 통해 추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만 마일리지 런 목적으로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플라이티 앱에 항공편을 등록하시면 항공편의 경로, 예상 도착 시간, 보기 쉽게 요약해 줍니다. 또한 특정 항공편이나 공항에 대한 알림을 설정하여 항공편의 상태 변화와 출발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 절반은 갤럭시를 사용하죠. 저도 갤럭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트립케이스라는 앱을 추천드릴게요. 트립케이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여행 일정을 만들고 여기에 항공편을 입력하면 일정별로 항공편이 정리됩니다. 이를 통해 예정 도착 시간, 지연 여부, 게이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트립 케이스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 여행할 때 진짜 편리해요. 아마 한번 사용해 보시면 계속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일런을 뛰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결항과 지연으로 인해 다음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여 전부 취소하거나 큰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을 이어나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알려드릴 팁은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만약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돼서 다음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먼저 알아봐야 될 게 항공사에 엔도스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엔도스란 항공편이 지연 또는 결항되었을 때 항공사의 재량으로 다른 항공사의 운항편으로 대체해주는 제도예요. 항공사에 이 엔도스를 요청을 할 때 대체편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항공편을 선택한 다음 신청하는 게 유리한데 이 경우 대체편 확인은 구글 여행이나 스카이 스캐너 등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립 케이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트립 케이스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대체 항공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항이나 지연 시 대체 항공편을 클릭하면 기존 항공사의 다른 스케줄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옆에 다른 항공사를 눌러보면 대체 항공편들도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고 본인의 일정과 상황에 맞게 대체 항공편을 선택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데스크에 가서 엔도스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대한항공 18시간 지연이 뜬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때 제가 엔도스를 몰랐다면 그 지연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겠지만 저는 엔도스를 알았기 때문에 대체편을 빠르게 찾아서 이 항공사에 전화를 했고 이 엔도스를 받아내서 한국에 빠르게 올 수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밀린 항공편들로 인해서 그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팁은 취소 가능한 항공권으로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취소 가능한 운임으로 예약하게 되면 항공권 가격이
엄청 비싸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아직 발권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이용하실 만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결제 시 트립닷컴에 플렉스 요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금을 지불하고 일종의 보험처럼 활용하는 것인데요. 결항되거나 지연 시 경유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여정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 여정을 트립플렉스 요금을 추가하여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트립플렉스 요금을 추가하여 결제하는 경우 2시간 전에만 요청하면 무료 취소도 가능하고 다른 항공사의 대체편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행지에서 하루 자고 간다거나 경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타이트하게 잡으셨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엔도스와 트립 보험을 이용해서 꼭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유럽 루트 몇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루트들 중에 너무 좋은 루트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발권하실 때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는 팁은 구체적인 루트라기보다는 몇 가지 옵션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선 연차가 많지 않은 직장인분들이 이 도전을 좀 끊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유럽과 아메리카를 이어서 가지 마시고 따로따로 가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이 경우에 아메리카 쪽 가실 때는 그냥 인천공항에서 델타 항공을 타고 칸쿤으로 바로 갑니다. 이 칸쿤에서 멕시코 항공을 한번 타시고 왕복으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이러면 주말 동안 아메리카 정복이 가능하죠. 그리고 유럽을 또 따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을 따로 가실 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티웨이 항공인데요. 이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서 유럽을 가실 때 현재 파리나 로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노선이 28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해요. 바르셀로나는 38만원으로 지금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 티웨이 멤버십 구독하고 발권해주세요. 그 멤버십은 49만 9천원짜리 프라임이나 그 윗단계 플래티넘을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구독료가 49만 9천원이라고 해도 44만 9천원을 발권 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5만원으로 구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5만원의 돈으로 어떤 가치를 더 얻으실 수 있냐면 바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티웨이 노선들을 검색해보면 비즈니스가 거의 텅텅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러면 이코노미 좌석으로 예약을 하시더라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편하게 유럽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은 티웨이를 통해서 왕복 5, 60만원에 비즈니스를 타고 편하게 다녀오시고, 유럽 내 구간을 이 SAS 항공사 들로 채워서 일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웨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유럽 가실 때 인천에서 런던까지 가는 동방항공이 한 30만원 정도로 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동방항공을 이용해 주시면 아시아에서 좀 더 편해지겠죠. 자, 다음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실 때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노선이 사우디아를 탑승하는 노선인데요.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한 장의 항공권으로 사우디아를 탑승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하여 가루다 항공을 탑승하실 경우 슈퍼데스크를 통해 요청 시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우디아는 1터미널, 가루다는 H터미널이고 두 터미널 간 거리가 있어서 공항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경유 시 이 점을 숙지하고 가신다면 카이로 등에서 출발하는 사우디아 가루다 조합으로 비행기 탑승 횟수를 더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항공사마다 공홈에서 비즈니스나 좀 더 편한 클래스를 비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좀 피곤할 것 같다거나 좀 더 높은 클래스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라도 비딩을 하여 상위 클래스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성비 좋은 항공사가 하나 있는데요. 케냐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컴포트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만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꼭 신청해보세요. 좀 더 넓은 자리에 앞구간이 가능하기에 악명 높은 케냐항공을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 100만마일런 하면서 경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우리는 항공편 예매에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해서 식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라운지가 있어요. 이 라운지를 이용하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는 더 라운지와 PP 라운지입니다. 이 라운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이 라운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게 멤버십에 직접 가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우선 더 라운지와 PP 라운지 중 어떤 라운지를 선택하실지가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라운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활용도가 좀 더 높은 라운지는 PP 라운지입니다. 제가 라운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멤버십 라운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일단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PP 라운지와 더 라운지의 멤버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라운지의 경우에는 중국 계열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이다 보니까 중국 내 거의 140여 개 공항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PP 라운지의 경우 약 70여 개 공항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 한정으로는 더 라운지가 좀 더 유용합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압도적으로 PP 라운지가 더 많은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 PP 카드로는 대부분의 공항에서 이 라운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더 라운지 카드는 칸쿤 공항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권한 항공편에 따라 가시게 될 공항에 어떤 라운지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라운지 카드보단 PP 라운지 카드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돼요. 하지만 PP 라운지 카드의 경우 엄청난 단점이 하나 있는데 PP 라운지 카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대부분 연회비가 엄청 높은 프리미엄 카드에만 발급이 된다는 점이에요. 현재 PP 카드 이용을 위해 발급받을 만한 카드로는 현대 퍼플 카드와 신한더 에이스 블루라벨 카드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신한더 에이스 블루라벨 카드의 연회비는 705,000원이에요. 혜택으로는 해외 호텔 최대 2박 무료, 1박당 250달러, 총 500달러겠죠? 가 있어서 연회비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현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니까 500달러를 지금 환산을 하면 70만원 상당의 숙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카드는 참고로 반드시 비자로 발급받아야 PP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현대 퍼플 카드. 이 현대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카드 중 블랙 다음에 있는 카드가 이 퍼플 카드죠. 근데 연회비가 무려 100만원이에요. 이 혜택으로 이 1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7매 제공되긴 하는데 이 사용 가능한 브랜드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이 퍼플 카드의 그 간지를 뽐내는 게 아니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더 에이스 블루라벨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라운지 카드. 이 더 라운지 카드는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회비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카드는 신한 더 클래식 플러스 카드입니다. 보시면 연회비는 125,000원이며 반드시 아멕스로 발급받으셔야 돼요. 보시면 회수 가능한 방법으로 이런 상품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만약 LG전자 이용권 12만원짜리를 받으면 거의 모든 연회비를 회수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만 이 신한 더 클래식 플러스 카드는 발급 월에는 더 라운지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12월에 이 100만 마일런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만약에 제가 10월 달에 이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아니면 12월 달에 출국을 했으면 무조건 이 카드를 발급받았을 겁니다. 근데 11월에 출국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겐 이제 100만 마일리지가 들어올 거잖아요. 여행을 자주 가게 될 건데 그 경우라면 그냥 발급받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혜택이 너무 좋아서 조만간 없어질 것 같거든요. 자, 다음 더 라운지 카드 신한 더 베스트 F 카드입니다. 연회비가 22만 5천원으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 최대 제공해주는 상품권이 패밀리 레스토랑 17만원으로 회수율은 신한 더 클래식 플러스 카드보다 안 좋아요. 다만 이 카드는 발급 월에도 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출국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장 사용이 가능하니까 유용할 수 있겠죠. 이제 카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 마일런 하실 때 위탁 수화물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내 수화물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유는 만약 짐이 나오지 않거나 연결이 되지 못해서 이 짐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을 망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만약 유럽 내 저가 항공을 이용할 예정이시라면 항공권에 포함된 기내 수화물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기내 수화물조차도 포함되지 않는 항공사들이 좀 있어서 이럴 경우 현장 구매 시에 되게 비싸져요. 공홈에서 미리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본 영상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금요일날 출국을 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여행 준비 잘 해서 22일부터 저희가 최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상황을 이제 짧게나마 찍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걸 좀 보시고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이럴 때 이런 거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바로바로 지금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답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빨리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